고등학교 생명과학 1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이제 생명과학 1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런 우리 생물들의 주무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흐름, 그리고 물질 순환, 마지막으로 이 생물들이 살아가는 생물 다양성까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물질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물질이 어떻게 소비되는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광합성을 통해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을 우린 총생산량이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는 호흡량도 있을 수 있고요. 피식량, 그러니까 먹히는 거, 고사나 낙엽량, 생장량 등이 다 포함된 양이겠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생산자가 호흡하면서 다시 흡수합니다. 그 양을 빼준 걸 우리는 순생산량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또 먹히거나 혹은 죽어서 떨어지거나 혹은 낙엽으로 떨어지거나 그 양은 또 빼줄 수 있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식물이 생장하는 데 필요한 유기물량을 우리는 생장량이라고 얘기해요.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호흡하는데도 그 유기물이 필요하고요. 먹히거나 자연사할 때 묻히거나 혹은 생장하는데 유기물 사용하거나 아니면 혹은 유기물을 배출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양을 우리가 섭식량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배출량을 뺀 걸 동화량이라고 합니다. 식물이 먹히는 그 피식량은 초식동물이 먹은 섭식량과 같아질 거예요. 자, 에너지가 흐르고 물질이 순환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차이가 있는데요.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고요. 결국엔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요. 예를 들어 태양빛이 생산자를 통해서 광합성으로, 그리고 1차 소비자한테도 전달되고 2차 소비자한테 전달되고 분해자한테 전달되고, 하지만 결국엔 열로서 생태계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하지만 물질은 생산자에 의해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그리고 분해자로 인해서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서로 생물과 환경이 순환하면서 생태계 바깥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생태계의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 비율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고요. 전 영양 단계와 현 영양 단계의 보유 에너지량을 비교하여서 효율로 나타나여서 우리는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나 우리 생물량 혹은 생체량 그리고 에너지량이 감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줍니다. 하지만 에너지 비율은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데요. 에너지 효율을 기준했을 때는 역피라미드 형태가 나타나집니다.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가 적어지고 생물량이 적어지고 전체 에너지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피라미드 형태를 띠지만 에너지 효율을 기준으로 상위 단계를 나타냈을 때, 영양 단계들을 나타냈을 때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게 돼요. 자, 물질 순환 좀 더 얘기해 볼게요. 대기 중에 CO2, 이산탄소는 생산자에 의해서 유기물로 합성된 후에 먹이사슬 따라 탄소가 순환되게 됩니다. 대기 중 혹은 수중에 이산탄소가 광합성을 통해 생산자에게, 그리고 호흡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로부터 대기 중으로, 혹은 생산자가 먹히면서 소비자에게, 혹은 이 둘이 배설물이나 사체로서, 그 얘네가 또 분해자를 통해서 호흡하여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 대기 중으로, 혹은 얘네가 석유나 석탄이 되었다가 연소되면서 대기 중으로 얘가 계속 순환하게 될 거예요. 대기 중에 질소 고정 세균으로 인해서 혹은 공중 방전에 의해서 고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질산화작용 혹은 탈질산화작용 등을 통해서, 혹은 질소 동환화작용을 통해서 계속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혹은 이온 형태로 혹은 대기 중 질소로 계속 또 순환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생물은 정말 다양해졌어요. 생물종에서 유전자의 다양한 정도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고요. 서식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 종 다양성입니다.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 즉 생물이나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양성 등을 우리는 생태계 다양성,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물질 순환, 에너지 흐름 속에서 생물들은 참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이 생물 다양성은 우리들한테 여러 가지 이점을 주는데요. 인간의 의식주에 필요한 각종 자원들, 그러니까 모카, 마, 양, 누에 등은 직물로서, 쌀, 밀, 옥수수, 콩 등은 식량으로서, 나무나 풀 등은 주택 재료로서 의식주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인류가 사용하는 이 의약품,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항생제에 사용되는 페니실린, 주먹을 통해서 항암제에 사용되는 텍솔을 찾아내거나 활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땔감, 종이원료, 천연, 향료, 염색량, 고무 등의 기타 자원들을 얻음으로써 직접 이용될 수도 있고요. 생물 다양성은 오염물질 처리하는 습지와 해안 지역 자연을
정화하는, 해안 지역을 자연스럽게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거나 혹은 홍수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방풍림 같은 역할, 방풍림 등이 산사태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역할, 그리고 적합한 기후 조건을 만드는 식물 조절자 역할로서의 환경 조절자, 그리고 특정 지위도 같이 특정 지역의 환경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종으로의 역할, 그리고 휴양림, 갯벌, 습지 등의 생태 관광 자원, 혹은 우리가 건강을 챙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자원들 간접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요. 생물 다양성은 우리한테 생물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우리한테 얻는 이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생물 다양성 최근엔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서식지가 단편화되거나 혹은 외래종이 들어오거나 불법 포획이나 남획을 통하여 혹은 환경 오염 등의 원인으로 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실천 방안을 만들어서 멸종하거나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요인들을 줄여야 되겠고요. 그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줘야겠죠. 자, 생명과학 1. 맨 처음에 생명과학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생물은 무엇이야. 생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생물들이 살아가는 주무대, 생태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생물 다양성, 그리고 어떤 물질의 에너지의 순환과 흐름까지 얘기했네요.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생명과학 정말 복합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학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고 환경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고 처음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생명과학 1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 고생하셨습니다.